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산단이 불황에 빠지면서 채용과 고용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거기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탄핵 정국까지 취준생들과 노동자들의 속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산단에 입주한 주요 기업의 취업 설명회입니다. 예비 대학생부터 취업준비생, 현직자까지 참석해 객석이 빼곡합니다. 참석자들은 산단 불황에 공채 소식까지 뜸하다 보니 취업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주변에서 요즘 좀 채용이 안 된다고 들어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이 좀 됩니다. 목표로 하는 회사는 없는데 갈 수만 있다면 가려고 준비를 할 생각이에요. 여수 산단의 주요 기업들도 내년 사업 안에 공채 계획을 세우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그중 한 기업은 4년 전부터 공채의 문을 사실상 닫았습니다. 취업 갈증은 높은데 채용은 없다 보니 설명회가 더욱 귀합니다. 청년들에게 그대로 체감되며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수시는 청년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자 공채 시장도 이런데 일용직 노동자들은 더없이 추운 겨울을 보냅니다. 산단이 어려워지며 일감도 크게 줄었습니다. 탄핵 정국까지 덮치면서 불황이 장기화할까 막막합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이게 지원이 된다 안 된다 혹은 뭔가 이 물꼬가 터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 실제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되고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은 이 시기가 1980년과 비슷하다며 당시 전국 위기는 노동시장을 악화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경기까지 나빠지면 고용의 양과 질이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원은 또 탄핵 정국이 오래 지속될 경우 기업 경영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불안이 길어질수록 채용과 고용에도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해 논란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박선영 위원장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양동진 순천시 의원은 오늘 시의회 본회의에서 박선영 진화위원장은 과거 계엄령과 독재를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을 사주하는 듯한 글까지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정부가 박 위원장의 임명을 철회하고 진화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2 재보궐선거의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통과자를 발표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재보궐선거 확정선거구는 광양과 고흥 두 곳으로 민주당은 김진환, 이돈견, 이윤수 등 3명을, 광양시 다선거구 적격자로 판단했습니다. 고흥 나선거구는 김동귀, 김종, 박철수, 정귀식, 박봉순, 홍우열 등 6명으로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심사를 통과한 이들은 오는 20일부터 민주당 소속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수에서 첫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으로 정비된 문수지구에 주민 주도의 첫 협동조합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주민 경제 조직의 거점으로 수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적 자생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여수 문수지구의 주민 주도의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문수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5월에 설립된 협동조합이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공간을 마련해 주민들이 직접 커피와 수제청 음료, 홍차 등과 함께 다른 조합이 생산한 제품까지 판매합니다. 조합은 이를 위해 자체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카페 운영을 준비해왔습니다. 주민들은 문수카페가 수익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동네 사랑방 역할까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끼리 서로 소통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다 이렇게 단절돼 있고 옆집도 잘 서로 신경 안 쓰고 잘 모르고 했는데 또 이번 카페에 이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문수식당 운영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이런 협동조합은 여수시가 추진한 도시재생 뉴딜과 샛들마을 같은 정주 여건 개선 사업지구 10곳 가운데
이미 5곳에 설립돼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합은 공동 이용시설 관리와 작은 도서관, 마을 카페나 식당 운영, 방역, 대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충무지구 협동조합이 할매 블루스 카페와 화장품 비누 사업, 종화지구 조합이 짐 보관소와 방역소, 광림지구는 된장, 간장 제조 판매 등 마을 주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주민 경제 조직을 통해 마을 주도의 경제적 자생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수익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 되기 위해서는 시에서 이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도 시켜드리고 직접 해보실 수 있는 주민제한 공모 사업도 해드리고 대규모 토목공사 위주의 도시재생 사업에 이어 거점 시설을 활용한 도시재생 소프트웨어 사업이 자치단체 행정 지원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시가 내년 국도비 7,022억 원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현안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이번에 확보한 국도비는 복지 등 매년 집행하는 사업비를 뺀 예산이 4,205억 원에 달하고 올해보다는 57%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 현안으로는 순천 구례 광역 바이오에너지 설치 사업,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선정, 경전선 전철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순천시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현안 사업 예산이 모두 반영돼 주요 대규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 소재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비리 의혹에 대해 전남경찰청이 여수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2대는 오늘 여수시청의 수사관들을 보내 담당 부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소재지구 개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당시 주무과장인 간부급 공무원과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건설업체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소재지구 개발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내사를 벌여왔습니다. 전남 드래곤즈의 새로운 사령탑이 취임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 제16대 신임 감독인 김현석 감독은 내년엔 반드시 팀을 일부로 승격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전남 드래곤즈의 새로운 사령탑 김현석 감독이 전격 취임했습니다. 이장관 감독의 뒤를 이은 16번째 감독입니다. 김 감독은 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 2부에서 충남 아산의 돌풍을 일으킨 주역입니다. 팀 성적을 역대 최고인 2위까지 끌어올리면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김현석 감독은 취임 일성으로 전남이 내년 시즌 일부로 승격할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희망보다는 어떤 승격에 올라와서 저희들이 진짜 일부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그런 팀을 만들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남은 김현석 감독의 선임에 앞서 인창수 수석 코치 등 코칭 스태프 5명의 구성도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현석 신임 감독은 코칭 스태프들과 신중한 논의 과정을 거쳐 외국인 용병 선수와 국내 선수 등 36명의 구성을 올해 말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 감독은 전남의 강한 공격력에 더해 수비력을 한층 강화해 조직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선수진의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올 시즌 실점이 굉장히 많은 팀 중에 한 팀이고 해서 일단 제일 급선무는 수비의 안정화를 두고 실점을 작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직력을 키우는 게 제일 급선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선수단 구성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다음 달 15일부터 20여일 동안 2025 시즌 전력 강화를 위해 태국 방콕으로 동계 전지 훈련을 떠날 방침입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올 한 해 팀 순위 4위를 기록하며 다소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김현석 신임 감독을 중심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선 전남 드래곤즈가 7년 만에 내년 시즌 일부 진출을 이뤄낼 수 있을지 지역 팬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고흥군과 전남개발공사가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고흥읍 성촌리에 들어서는 전남형 만원주택은 50호 규모로 신혼부부형은 최대 10년, 청년형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두 기관은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설계와 사업 승인, 공사 착공 등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남형 만원주택은 월 임대료 10,000원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과 인구 소멸 극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수시가 시립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전시 유물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2019년부터 시작된 유물 기증 운동을 통한 다양한 유물 기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개인 소장 유물을 시립박물관에 기증한 시민들에게 기증패를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올해 들어서만 유비관우 장비 초상화와 김대중 서예 등 총 971점의 유물을 기증받았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여수박물관 유물 기증 운동을 전개해 여수 총쇠록 필사본과 전라좌수영 수군훈련 교본첩 등 지금까지 1,952점의 유물을 확보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요 배경이 되는 곳은 옛 전남도청입니다. 작품의 배경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에도 한강 작가의 전시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 배경이 되는 옛 전남도청. 옛 전남도청은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이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군과 맞서 싸우다 희생되는 등 민주화를 상징하는 대표적 공간입니다. 작품의 배경이 관심이 뜨거운 만큼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의 핵심인 전시 콘텐츠에 소년이 온다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를 써가지고 세계사적인 5.18 광주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한강 작가의 전시 콘텐츠를 구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옛 전남도청에 별도의 전시 공간을 마련해 한강 작가에게 영감을 줬던 5.18 사로집가 사진 등을 전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영상에는 소년이 온다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거나 한강 작가의 내레이션을 넣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문체부는 내년 상반기에 개별 자문을 받아 실무 협의회를 거쳐 전시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강 작가분의 그 소설이 계속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 도청이라든지 상무관의 그 역사적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해서 어떻게 이제 구현을 할 것인가. 하지만 1차적으로 한강 작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시 계획은 장담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때문에 전남도청 개관 전 한 작가의 전시 콘텐츠가 들어설 수 있도록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추진단과 추진보건협의회는 5.18 옛 전남도청이 오로지 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을 전시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년이 온다를 통해 5.18 정신을 널리 알린 한강 작가의 이미지가 더해지면서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왕지회 회원 일동 100만 원, 여수시 여천초등학교 6학년 2반 일동 36만 5,100원, 고흥군 동강면 두산마을 주민 일동 24만 7천 원, 복내면 상초마을 주민 일동 21만 원, 순천시 외서면 가용마을 주민 일동 20만 원, 여수시 미술사랑협동조합 20만 원, 여수시 충무동 박봉필 20만 원, 순천시 해룡면 해창마을 주민 일동 15만 원, 별량면 화포카페 나부리 342 10만 원, 외서면 구암마을 주민 일동 10만 원, 외서면 장산마을 주민 일동 10만 원, 순천시 해룡면 유룡마을 주민 일동 10만 원, 황전면 대치마을 주민 일동 10만 원, 여수시 충무동 우회숙 10만 원, 순천시 황전면 용서마을 주민 일동 6만 원, 고흥군 과영면 김재열 5만 원, 순천시 황전면 용암마을 주민 일동 5만 원, 황전면 덕계마을 주민 일동 4만 5천 원, 외서면 수직마을 주민 일동 3만 원, 황전면 자은마을 주민 일동 3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기온이 뚝 떨어진 데다 바람이 세게 불어서 오늘은 종일 춥게 느껴졌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5도 내외를 보이겠고 한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9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에서는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금 여수 등 남해안 일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내일 새벽 대부분 해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당분간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많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교조 해직 교원의 지위 원상 회복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해직 기간을 교원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 산정 시 합산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989년 권위주의 정권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전교조 교원들의 호봉, 보수, 연금 등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10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인구 10만 명이 넘는 73개 지자체를 규모와 특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 평가에서 도내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로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으며 특히 사망사고 감소와 어르신 무료 버스 시행, 친환경 저상버스 확대 보급 등 다양한 교통 시책들을 적극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수시는 앞으로도 환경 친화적 교통수단 확대와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유례 없는 폭염으로 햇볕 댐 피해가 발생한 배 재배 농가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27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지난 9월부터 정부에 꾸준히 재해 인정과 경영안정 지원, 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을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